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눈빛도 꾸밀 수 있고 목소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군데,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곧바로 이어져 있어서 머리가 미쳐 편집하기도 전에 진심이 먼저 새어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적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손끝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분도 만났고 초에 묻혀 사는 분도 만났습니다. 학식이 높은 분도 만났고 글을 모르지만 마음이 맑은 분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연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0가지 색으로 꾸밀 수 있지만 손은 거짓을 모릅니다. 손놀림 하나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손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만 알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본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손도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경계해야 할 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소리 없이 살며시 놓습니까? 아니면 탁, 툭 소리가 납니까?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을 거칠게 다루는 손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은 찻잔이지만 나중에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물에 대한 투사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는 늘 공손하고 말씨도 곱고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예고 없이 딸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로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혼자 있는 줄 알고 문을 쾅 닫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손길이랑 우리 딸이 매일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늘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옛 선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물건 하나 놓는 모습에 그 사람의 마음뿌리가 드러난다고요. 제가 정약용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건 하나 다루는 그 손에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거칠게 다루는 손,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손이 남의 공간을 존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허락도 없이 어깨를 툭툭 치거나 팔을 잡아 끌거나 등을 철썩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친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친근함이 아니라 지배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손으로 증명하려는 무의식입니다.
손이 먼저 상대방의 몸에 닿으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아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한 모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살쯤 되신 여자분인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분의 손이 참 바빴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깨를 툭툭 치고 팔을 잡아 끌고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최근에 겪은 슬픈 일을 조용히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 여자분이 팔을 확 잡아 끌면서 말을 잘랐습니다.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기운내, 기운내. 말하는 본인은 위로한다고 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제가 늘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몸을 함부로 범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상대를 업신여기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손이 먼저 경계를 넘는 사람은 마음도 이미 경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 손대는 사람, 그것은 친근함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의견이 다를 때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편해지면 손부터 움직입니다. 특히 손가락은 감정의 화살과 같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 대신 남에게 화살을 돌리겠다는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대신 손가락으로 남을 찍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른 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소에는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고 말씀도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 행사 때 점심 도시락이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갑자기 변하셨습니다. 일을 맡은 젊은 총무를 향해 손가락을 쭉 뻗으며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젊은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도시락을 늦게 가져온 사람이 이 어르신이 평소에 잘 보이고 싶어 하던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셨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을 겁니다. 결국 그 손가락은 진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가리킨 것입니다. 서양의 오래된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지 하나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남만 가리키는 사람, 언젠가 그 손가락이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받을 때의 손과 줄 때의 손이 다른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커피를 사면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낼 차례가 오면 그 손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받을 때는 재빨리 손이 나가는데 줄 때는 손이 주머니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상대방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빼앗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심리적 착취자라고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절대 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모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말씀도 잘하셔서 모임에서 어느새 어른 대접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밥을 사면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아이고 잘 먹겠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분이 한 번이라도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모임 회원 중 한 분의 상을 당하셔서 부조금을 걷는 날이었습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현금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낼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가져온 지방 특산품을 보시더니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서 자기 가방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꽉 쥔 손은 결국 그 안의 것과 함께 자신의 인격까지 썩게 만든다. 받을 때만 덥석, 줄 때는 꽁꽁인 손. 이런 손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절대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혹시 제 손은 어떤 손인가? 한 번쯤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손을 마주합니다. 어떤 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손은 우리를 구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손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경계해야 할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손을 가진 분을 만나면 절대 놓지 마십시오. 5번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돕는 손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끝난 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일어나서 외투를 입고 나갈 준비를 할 때 그 사람의 손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의자를 정리하거나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본 한 등산 모임에 71살 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모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행이 끝나고 나면 이분이 늘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먼저 가시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회원 한 분이 호기심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르신은 빗물에 젖은 회원들의 배낭을 하나하나 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조용히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젊은 회원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더니 어르신이 쑥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데요. 제가 손이 좀 빨라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안 하고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하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손 뻗어 실천하는 것이다. 말없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이런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6번째는 베풀고 나서 생색내지 않는 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베풀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샀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거나 나중에 그거 내가 사줬잖아 하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마음이고 베풀고 나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은 거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살쯤 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모임에서 밥을 먹고 나면 늘 먼저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남은 분들이 계산하러 가면 식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경 쓰신 분이 이미 계산하고 나가셨는데요. 그제야 다들 또 김 선생님이시구나 했습니다. 한 번은 회원 중 한 분이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아서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도 절대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대하셨습니다. 옛 선형께서 음덕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베푸는 것은 장사요.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것은 하늘의 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생색 없이 베푸는 손, 이 손을 만나면 절대 놓지 마십시오. 평생의 보물입니다. 7번째는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하면서 이것저것 캐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많이 물어보는 것은 때로는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은 말로 다 못하는 진심을 손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살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몽땅 잃으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평소에 친하다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가장 말수가 적던 친구였습니다. 모임에서도 늘 조용히 있다가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나를 살렸다고요. 그 따뜻한 손 하나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었다고요. 말은 1000마디를 해도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다 전해집니다. 옛 성형께서 측은지심을 사람의 가장 으뜸 본성으로 꼽으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참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닥을 칠 때 손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손은 4가지입니다. 물건을 거칠게 다루는 손, 허락 없이 남의 몸에 손대는 손, 남만 가리키는 손가락, 받을 때만 덥석 나오고 줄 때는 숨어버리는 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이 두면 여러분이 다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손은 3가지입니다. 말 없이 먼저 돕는 손, 생색 없이 베푸는 손, 힘들 때 잡아주는 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 7가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남의 손만 보지 말고 내 손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물건을 조심히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는 남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나는 받을 때와 줄 때 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나는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나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손이 바뀌고, 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물건 하나를 조심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남의 공간을 한 발짝 존중해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기 전에 내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손놀림 하나가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의 인연까지 바꿔줄 것입니다. 제가 정약용으로서 평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기억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무도 고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이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셨지, 아무 말 없이 밥 사주셨지, 조용히 도와주셨지. 결국 남는 것은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손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물건을 내던지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남을 찍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늘이 여러분께 잠시 멈추고 손을 돌아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만나본 손에 대한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경계했던 손이든 감사했던 손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손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그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